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43.7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17.6포인트 하락했으며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떨어진 수치입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4.3포인트 떨어진 49.4로 예측됐으며 서울은 9.2포인트 하락한 59로 예상됩니다. 금리 상승 부담감과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면서 아파트 분양 사업자들의 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27억보다 7억 5천만 원 하락한 거래입니다. 현재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신축 단지들의 호가가 20억 원 초반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잠실 대장 아파트, 국민평형 시세의 심리적 저항선이던 20억 원이 곧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계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마감재 체계를 개편해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마감재는 올해 설계분부터 적용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경제 및 주택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따른 고품질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 전망이 4개월 연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또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에 징후가 보이고 있는데요. 잠실 대장 아파트 국민평형의 심리적인 저항선이었던 20억 원 선이 곧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시장 전반에 어두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우리는 밝은 내일을 위한 전략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부동산을 최대한 오늘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서 알짜 정보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주는 좀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뭐 긍정적인 생각도 부동산을 바라보시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으로도 또 바라보세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 좀 그동안 부동산 투자를 뭐 아파트도 상가도 막 건물 막 토지까지 해서 항상 투자할 때마다 또 잘 되신 분이 또 오셔서 저한테 좀 조언을 듣고 추천 물건을 좀 받아서 좀 해보고 싶다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태까지 잘 되어 오셨던 분이 어떻게 좀 좋은 기운을 가지고서 저를 또 좋게 봐주셔서 좀 즐거운 만남을 통해서 뭔가 또 조언을 받으신다는 자체가 또 감사한 또 생각이 들었고, 더불어서 이번 주 특히나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 가운데에서 더더욱이나 또 열심히 뛰어야
되는 한 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시청자님들 전국에 계신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오늘은 더더욱더 분발하고 열심히 해서 부동산을 좀 제대로 알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현우 전문가님의 이 긍정적인 기운들 쏙쏙 흡수해서 좋은 정보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산 시장이 늘 언제나 웨이브를 타는데요. 자, 지금 이 웨이브의 파동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슬슬 우리한테 좋은 찬스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현우 전문가님이 10년 만에 돌아온 투자의 기회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뭐 좋은 얘기 해주셨죠? 막 웨이브 얘기 해주셨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시기고 더불어서 어떤 걸 좀 투자를 해야 될까 항상 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부동산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리고 뭐 금리가 더더욱이나 상승하고 뭐 임금은 오르지도 않고 좀 많은 지금 어려움이 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회라는 건 위기와 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골머리 쌓는다고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흐름을 보아하니까 지금 10년 만에 올바르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찾아왔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요즘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공부를 하시는데 혼자 하실 게 아니라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의 오늘 실마리를 좀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위기가 좀 누군가는 이제 왔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뭐 당장 뭐 내일이 온다, 뭐 다음 달 온다, 내년에 온다 이걸 예측하기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상황을 지금 다 보아하니까 집값이 특정 지역이면 3억, 5억 빠져버리면서 야 이러다 폭락하는 거 아니야? 좀 많은 좀 고심들이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그래프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 위기인 것 같으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 주택 가격은 어땠는가? 그리고 IMF 외환위기 때 주택 가격은 어땠는가?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을 보아하니까 이 금융위기라든가 IMF가 왔을 때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외환위기 같은 경우도 주택 가격이 막 폭삭 주저앉아서 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최장 어떤 지역은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 가격이 9년 동안 어려웠고 어떤 지역은 15년 동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똑같이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산을 그래서 분배를 잘 투자를 하고 옮길 땐 옮겨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격들을 좀 보시면 금융 위기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 하락을 한 지역들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뭐 오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기도 하고 일부는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지냐 오르냐 이걸 맞췄다간 우리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 상황을 보아하니 강남도 빠지고 양천, 송파, 강동 그래서 그때 어려움이 왔을 때랑 지금 현재 가격이 빠지는 거랑 뭔가 흐름이 지금 비슷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천도 빠져, 성남, 김포, 고양, 파주, 광주 막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뭐 중랑이나 서대문, 동대문, 뭐 은평구 뭐 이런 데는 또 올랐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야 이런 지역이 떨어졌다고 좀 믿기가 힘든데 라고 했던 그런 지역이 과거에 위기가 오면서 좀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빠지고 있으니 우리는 이거에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다주택인데 세금 문제가 많은데 주택이 안 팔리니까 상당히들 문제이십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자산 분배를 할 때 그때 금융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정부 입장에서 이 금융위기 때 특정 지역에 정부가 개발을 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가 오히려 상승을 좀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들이 좀 보면 앞에 물이 보이면 뭔가 부동산이 좀 좋아 보이고 도로가 붙어 있으면 뭔가 이 부동산이 좋아 보이고 단순해요. 근데 요런 풍수라든가 요런 것만 봤다가는 우리가 투자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어려워질 때 오히려 토지가 상승하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럼 뭐가 어렵냐? 장래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뭐 1층, 중층, 고층 쉽잖아요. 그리고 로얄층이 어디야? 보기만 해도 쉽잖아. 근데 토지는 뭔가 어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봐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더불어서 어떻게 좀 시작할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주택에선 자금이 빠지면서 토지 쪽으로 정부가 지금 개발을 해서 분양을 계속하면서 가격이 오르는데 이걸 얼핏 해야 될 것 같으면서도 모르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답답한 사례가 있어요. 주변에 지인이나 부모님께서 뭐 어디에 있는 막 토지를 샀는데 막 안 올랐다는 거야. 당연히 답답하죠. 근데 왜 안 올라 보니까 호재가 있었는데 호재가 실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항상 뭐든지 투자를 할 때 아파트도 빌라도 마찬가지고 소문이라든가 어설픈 계획만 있을 때 했다가는 이거 잘못 투자했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파트도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 때 계획 때 어설프게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호재가 분명히 계획대로 됐는데 이 계획이 계속 확장이 됐던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뭐 지인이 뭐 괜찮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샀는데 뭔가 계획이 안 이루어지거나 뭔가 꾸준하게 개발 투자가 안 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안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매력을 별로 못 느껴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안 되면 건물로 하고 건물이 안 되면 또 초지도 하고 이렇게 좀 아울러 가면서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주택이 어려워지니까 주택밖에 모르는데 이거 떨어지니까 이제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접했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어제도 오시고 그제도 저한테 오셔서 지방에서도 막 토지가 막 3만 평, 막 2만 평, 막 건물이 막 수십 개 있으신 분들이 왜 오냐. 분명히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행복한 사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지인이나 친구분들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막 초중고 나올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부모님이, 친구의 부모님이 막 골프장을 운영해. 그래서 그걸 사업이 잘 돼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뭔가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투자 잘한다고 해서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뭔가 건물도 있고 분기별로 막 여행도 다니면서 엄청 집안이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런 건물이 생기고 잘 된 이유가 뭐냐면 토지가 내가 올바른 게 잘 내가 소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있었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 호재가 있는 지역에 토지가 있었는데 이게 실현이 잘 돼서 엄청나게 가격 상승이 돼서 이런 것들이 소유하게 되더라. 그럼 두 번째로 가치가 상승한 토지로 막 가치가 상승한 토지를 막 팔어. 그럼 계속 부동산이 이렇게 돌죠. 그래서 어떤 부동산은 동맥경화로 막 막혀 있지만 어떤 호재가 실현이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막 너도 나도 막 살라 그래. 그래서 쉽게 하신다는 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위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부동산이 토지가 안 됐다.
그 위치를 볼 줄 몰랐던 거야. 그럼 내가 토지를 해서 여태까지 잘 됐어. 뭐가 됐어? 위치를 내가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아니면 친구가 뭐 그렇게 어설프게 하면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신도시를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이 분명히 이만했다고요. 서울이 이만했어. 이만했는데 서울이 계속 커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교산에서 보상받으시는 분이 와요. 창릉에서 보상받으시는 분이 와요. 광명의 테크노밸리 쪽에 부동산 있으신 분들이 와요. 그럼 왜 오십니까, 이분들이? 보상해 준다니까 누가 막 비싼 값 주고 막 팔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첫 번째 해야 될 게 지인, 친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조언을 맹신했다간 큰일이 나야 된다. 그럼 기본 공부는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위치가 분명한 걸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계획이 아니라 확정적일 때 해야 됩니다. 항상 사람들이 투자할 때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지인, 친구가 뭐 인터넷에서 뭐 뜬 소문 얘기해. 그리고 지인, 친구가 뭐 어디가 뭐 될 것 같대. 내 소중한 자산인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다루면 투자가 어려워지고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건 위치에 대한 공부를 하고 확정적일 때라는 건 언제를 뜻하느냐에 대해서 이런 내가 경험을 쌓아 나가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위기 때는 항상 유연하게. 그래서 바람이 엄청 막 불어요. 엄청.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나무꾼이 됐던 뭐 농부가 됐던 뭐 누구 막 옷을 벗길라 그래. 옷을. 그럼 뭐 옷을 벗길라 한다고 막 바람이 뭐 세차게 분다고 해서 막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쨍쨍하니까 오히려 옷을 벗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굳건하게 내 하던 대로만 한다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 오히려 대나무는 그냥 뼛속까지에서 뽑혀가지고 날아가지만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이런 갈대 같은 부분은 그런 재해가 일어나도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좀 공부를 해서 내실을 닦아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택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지금 10년 만에 돌아온 이런 토지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앞에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가짐으로써 미리 공부해서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으셔서 자산을 내가 부동산을 했을 때 답답한 사례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례로서 자녀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멋진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는 하지만 이 기회를 잘 이용하려면 지금 정보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무게중심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락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또 세미나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면적 같은 이런 정보들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또 외부로도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화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됐습니다. 제가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평택 그 토지 문제를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평택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평택시 네, 진해면 네, 가곡리 네. 60번. 60번지요. 예. 네, 이 토지 얼마 정도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한 5년 정도 됩니다. 아, 5년 정도. 앞으로의 좀 전망이 좀 궁금하신 그렇죠. 걸까요? 지금 무슨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지금 실현이 안 돼가지고 언제쯤 되나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 계획 소식이 뭔가 들리긴 하는데 딱히 보이는 건 없고 답답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평택의 토지 고민입니다. 평택시 진이면 가곡리의 토지인데요. 주변에서 약간 개발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답답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우리가 평택에 토지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도 그런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뭐 성악하셨어요? 예, 성악. 청약. 아, 청약 말고요. 예. 노래하는 성악. 예, 옛날에 노래 좀 했습니다. 아, 제 촉이 좋았네. 아니, 목소리가 너무 예. 멋지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좋은 목소리도 가지고 계시고 이 평택에 좋은 땅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제 평택은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 어떤 분들은 부동산 특히 막 예. 토지 투자에 막 성지 아니냐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평택이 다 좋은 게 아니라 평택에서도 이제 되는 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왼쪽에 이제 가까운 데 보면 진이역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진해역 있죠. 그래서 진이역 이제 왼쪽을 보면 논두렁, 밭두렁이 있고 예. 오른쪽에는 LG, 진이산당 예.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또 가득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그 바로 밑에 예. 예쁘게 이제 잘 부동산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동탄도 잘 되고 예. 평택의 고덕 신도시도 잘 되면서 예. 그 사이에 껴있는 이 진이역도 예. 상당히 매력적으로 위치가 예. 좋아진 곳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불과 이게 몇 년 안 돼요. 5년 만에 입장이 예.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기본적으로 이걸 소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 하신 게 아니라 과거 5년 전에 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차익은 제대로 좀 예. 실현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더불어서 우리는 현 예. 시점에서 보셔야 될 포인트가 예. 일자리가 있고 평택이 계속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서만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주변에 교통이 계속 좋아지는 곳이 평택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도로가 또 이렇게 나요. 예. 주변에 도로 호재에 있는 거 아세요? 네. 예. 아주 돈 되는 건 기가 막히게 아시네. 그래서 이렇게 평택의 요 경부 라인
예, 예. 요 라인이 바깥쪽이 경부 라인이고 이게 1호선 라인이잖아요. 네네네. 요 밑에는 이제 철도 라인인데 그렇죠. 예. 그 사이에 교통이 상당히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교통이 많이 정체가 돼요, 평택이. 그래서 이 가운데 시청자님에서 멀지 않은 요 가운데 도로가 이렇게 또 나잖아요, 시청자님. 아, 예, 예. 그래서 예, 예. 왼쪽은 요런 일본국도 라인에서의 교통, 그리고 예. 오른쪽은 경부고속도로 라인에서의 교통. 예, 예. 그냥 그저 그런 일반 도시였다고 한다면 뭐 1번, 예, 예. 뭐 경부 요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예, 예. 근데 지금 평택 지지역의 SRT라든가 이런 예. 새로운 도로라든가 그리고 뭐 수원발, KTX서부터 해서 모든 예. 것들이 지금 좋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이 뭐 지금 차액 실현하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일단 넘기시고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러면 올해 평택에 좀 GTX 관련된 또 더 좋은 소식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면 GTX가 이제 평택 지제역 라인으로 뭔가 호재가 좀 발동이 된다면 진이역도 좋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맞죠? 엄청 좋은 영향을 또 받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만 좀 계시면 예, 예. 좀 좋은 진행들이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올해 좀 기대가 연말 11월, 12월쯤에 좀 기대가 돼요. 예, 예. 그럼 여기가 잘 돼야 시청자님께 더 잘 되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가 안 되면 시청자님 것도 좀 어려워. 예. 여기가 잘 더 돼야 이게 훨씬 더 잘 된단 말이야. 예, 예, 예. 그래서 여기가 잘 되기를 한 번 더 이제 보시고 저는 내년 하반기에 좀 이 모든 것들이 좀 진행이 좀 잘 되면 좀 예. 좋은 영향으로서 예, 예. 좀 가격도 좀 잘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님. 예, 예. 딱 보셔도 이거 예. 뭐 이렇게 개발하기 딱 좋게 생겼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예. 이건 뭐 누가 추천해 주셔서 가신 거예요?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 그 필지가 더 필지 않습니까? 네? 필지가 더 필지거든요. 아, 평택이 댁이세요? 아니, 그 필지가 더 필지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 한 필지를 제가 저기 매입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시청자님이 돌아다니다가 사신 거예요. 뭐 아니, 그 원래 그 땅을 매제가 그 땅을 구입했는데 아, 예. 매제하고 나하고 논아서 하나씩 했어요. 아, 그 필지가 되는데. 논아서. 예, 예. 아주 복이 많은 집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 누구는 평생 동안 예. 할 생각도 안 해. 관심도 없어. 예, 그냥 예. 먹고 자고 일하는 거 말고 없다고. 예,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예. 어쨌든 가족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엄청 많이 버셔도 나 엄청 많이 벌어서 자랑하면 다니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괜히 토지로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 괜히 막 눈총 받아. 예, 예, 예. 나 어디 아파트 살아도 막 자랑해. 예. 근데 토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자랑을 하지 않아. 왜냐? 예, 예. 막 코백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잘 지키시고 예, 내년 예. 하반기에 매매 타이밍을 한번 노려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아, 금년 하반기에? 내년에요. 내년 하반기에? 예, 올해는 파시면 좀 아쉬움이 클 수도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LG 앞에 재개발이 들어가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게 언제인데 그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예,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무슨 예, 예. 문제가 있냐면 시청자님 예, 예. 원자재라든가 뭐 이런저런 상황을 좀 볼 거 아니에요. 돈이 투입이 되니까. 예. 그걸 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시청자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예.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눈치를 예. 보는 상황이니까 염려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예, 다 예. 생각을 해서 조언을 드리는 게 내년 하반기로 좀 조언을 드린 예, 예. 거니까 참고하셔서 예, 즐겁게 1년 동안 예.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경기 평택시 진이면 가곡리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사석에서
이건 되는 주식이야 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이 토지 1년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는 토지 될 것 같은데요. 1년 정도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정보들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또 다음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네요. 제가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그 제주시 에어르 오음리 네, 산 117번지, 네. 산 82번지요. 네네. 자, 이 토지 어떤 게 궁금하신 걸까요? 전망이 좀 궁금해요. 전망이요?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셨을까요? 네, 한 20년 됐어요. 20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떠나요. 둘이서 제주도 고민입니다. 자,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의 토지인데 자, 지금 산 117, 또 82번지 좀 범위가 좀 있어요. 자, 이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20년 정도시면 꽤 많이 올랐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도 불러주셔가지고 막 떠나고 싶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애월에 부동산이 엄청 많으시네요. 네네. 예, 여기 뭐 토박이 분이세요? 네, 투자요. 토박이시구나. 일단 제주도가 너무 아름다운 섬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빨리 올해 안에 또 여행 갈 날짜를 좀 잡아봐야 되겠네. 자, 일단 제주도는 특징이 어딜 가든 좀 물이 다 보이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한라산이 있는데 시청자님 부동산은 이 중에서 보통 일반 분은 뭐 누가 뭐 어떤 연예인이 뭐 애월 뭐 이게 뭐 집 짓고 산다 해서 뭐 이렇게 좋아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자산 가치가 오를 때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좀 적당한 게 좋을까요? 적당한 거. 그리고 적당한 기간 속에서 좀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항상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게 뭔가 국가에서 개발을 한다든가 기업에서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지역을 제가 항상 따라가시고 그런 걸 확인하시면 좋다고 조언을 드리는데 네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크게 세 파트입니다. 제주도에서 물이 보이고 막 풍수가 좋아 보이고 하신 분들은 다 망했어요, 시청자님. 근데 제주도에서도 이 제주 기본 도심에서 이 남쪽에 제주 막 대학교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예, 카카오가 좀 들어가면서 제주 구도심에서 좀 남쪽에 오르고 서귀포역 신도시 아시죠? 네네. 예, 그리고 이쪽이 좀 오르고 왼쪽은 또 이제 영어마을이 또 개발이 되고 테마파크가 예.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주도는 특히나 요런 지역을 이제 가야 되는 거고 다른 나머지 지역을 봤는데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이제 요쪽에 있으세요,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방금 표시해드린 지역이랑은 바로 옆인가요? 좀 옆으로 나오셔야 되나요, 시청자님? 예, 좀 떨어졌죠. 조금 나와야 돼요, 이게. 뭐 그렇게 이제 멀지는 않은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원도심 속에서 스물스물 커지고 도로 개발을 하고 제주도도 2도 주공이 재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런 물가 주변에 카페가 좀 들어가면서 어쨌든 이런 구도심 확장, 카페, 테마파크 이 사이에서 시청자님 부동산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아요, 시청자님. 도로도 착 잘 붙어 있으시고 멀쩡히 붙어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2% 아쉬운 건 좀 더 이렇게 앞쪽으로 좀 나왔다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좀 더 왼쪽으로 갔다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 좀 더 내려왔다라면 하면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지금 주변에 토지 주변을 보니까 뭔가 개발이 크게 많이는 안 됐어요, 시청자님. 그럼 그렇다는 건 복합단지는 어때요? 예, 좀 들어왔는데 큼직한 개발들이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단발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되는 부분에서 크게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입지 여건 상황에서는 조금은 아직 좀 저평가예요, 시청자님. 네. 저평가라는 건 미래가 좀 밝다는 걸까요? 어두운 걸까요? 좀 어둡겠죠. 뭐. 아니, 저평가니까 밝죠. 고평가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입지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좀 소강 상태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드리면 현 상황에서 지금 여행업도 다시 이제 활발해지지 않습니까? 네. 제주도가 또 세계적인 또 자랑거리 섬이니까. 그래서 저는 좀 현 상태로 봤을 때 보면 한 2년은 좀 더 보유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우리가 이제 동쪽을 가면 표선이랑 성산 아시죠? 네네. 네. 표선 성산이 좋을까요? 시청자님 부동산이 좋을까요? 비슷하겠죠, 뭐. 제가 봤을 땐 시청자님께 훨씬 좋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 동네는 확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글쎄, 지금 뭐, 애월문화복합단지만 네. 공사를 빨리 하면 좋겠어요. 표선 성산은 뭔가 확실한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 것은 계속 지금 뭐 복합 담지서부터 좀 계속 크든 작든 투자라도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위치가 좋아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멀리도 아니고 한 2년만 좀 더 보유하시고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보시라고 하는 거고 네. 우측 동네는 절대적으로 공항이 잘 돼야 돼요, 시청자님. 네. 근데 공항을 시청자님이 열심히 한다고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해관계 속에서 어쨌든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결론은 시청자님 2년만 좀 더 보유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잘 지키셨고 2년 동안 제주 요쪽 부분이 좀 더 많은 투자가 좀 잘 돼서 좀 잘 되기를 기원을 하겠고요. 더불어서 제주 요쪽 애월 라인은 입지가 상당히 괜찮다 보니까 저평가라는 건 투자자분들이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2년만 네. 잘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주 애월읍 어음리 토지 우리 큰손 시청자분이셨는데요. 2년 정도만 더 보유하고 계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기다리실 수 있죠. 자, 이렇게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이 무료 상담과 또 사연 접수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자로 사연 보내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집원, 면적 같은 정보들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개인 정보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또 외부로도 개인 정보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자로 들어온 사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아파트로 이사 계획 중인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사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희 제작진에게 좀 주셨던 정보로 보면 지금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서울로 좀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점 찍어 두신 게 상계주공 7단지인데 자, 이게 과연 좀 전망이 앞으로 좋을지 매수를 해도 될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상계주공 작년, 재작년서부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슈가 항상 되고 있는 게 이 상계동이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노원 더블 역세권 그리고 이제 창동 더블 역세권. 그래서 과거에 이런 노원 이 도봉 라인 같은 경우는 투자처로서는 크게 각광을 좀 못 받았지만 어쨌든 이런 GTX 호재와 맞물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아레나 이런 일자리라든가 이런 공연장 이슈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와 교통 호재 때문에 노원역 주변과 창동역 주변에 오래된 80년대 물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원역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7호선을 가기도 편하고 이렇게 4호선을 가기도 편한 아주 좋고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면허시험장 빠지고 뭐 문화시설 들어가고 일자리 들어가는 미래 가치적인 호재 속에서 이렇게 재건축이 되는 부분, 개발을 하는 부분에서 요 아래쪽에 상계주공 뭐 5단지의 뭐 진행이라든가 이런 노원역에서 남쪽에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쨌든 뭐 가격 상승이 좀 되는 부분에서 뭐 상대적으로 뭐 덜 올랐다, 뭐 더 올랐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20평대가 6억, 7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시고서 이제 들어가시면 뭐 금매를 뭐 잡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20평대 부분에서는 뭐 좋은 가격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뭐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서울을 선택을 하셨는데 뭐 노원과 창동 쪽을 선택을 하셨다는 건 아니면 뭐 일자리가 됐든 뭔가 아니면 이런 중계, 뭐 중계동 뭐 학군이 됐든 이런 라인에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주변에서는 이런 노원역 주변과 창동역 주변은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에서 이 주택이 상당히 오르거나 상당히 빠지거나 그런 건 원치는 않아요. 정부 입장을 제가 보아하니까. 그래서 현 상태에서 어쨌든 재건축들이 개발들이 교통과 일자리 호재가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뭐 자금이 맞으신다고 한다면 최대한 가격을 좀 절충을 하셔서 뭐 당장 하셔라 이 얘기는 아니지만 연말까지 과정 속에서 뭐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제 조건은 투자는 둘째 치고 거주 우선적인 부분에서는 괜찮다라는 좀 조언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이 요 미래에 일자리도 들어가고 교통이 좋아지는 상계주공 7단지는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테니까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아파트. 자, 좀 서울로의 이주를 고민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점 찍어둔 아파트였는데요. 자, 실거주 목적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합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도화 3지구 우성 아파트의 전망 문의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확실히 서울 지역의 고민은 아파트 고민이 참 많네요. 이번 사연, 마포 도화 3지구 우성 아파트 전망이 궁금하다라는 사연인데요. 마포구도 요새 참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곳인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이 지역 고민은 또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마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에서 이제 북쪽이죠. 그래서 마포는 이제 왼쪽에 이제 여의도가 있습니다. 이 여의도가 있는데 여의도가 상당히 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이제 못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마르고 닳도록 2년, 3년 전서부터 이 안을 들어가시면 좋다 얘기를 했는데 자꾸 뭐 비싸네 싸네 갈등하시는 분은 못 들어가신 거고 단순 심플하게 여의도랑 한정거장이구나 가신 분들은 마포역 주변에서 왼쪽에 보시면 뭐 한강 삼성도 뭐 이편한 세상 리버파크 이것도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90년대 중후반이나 2000년대 들어간 이런 신축 물건 있는가 반면에 90년대 이제 초반에 지어진 이미 뭐 도화 이런 재개발이 좀 재건축이 진행된 이런 마포 삼성이라든가 현대 이 라인 부근에서 결국은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 중에서 그래도 좀 단지 수가 좀 되고 90년대 초반이면서 재건축 연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세대수가 좀 많이 좀 되면서 괜찮은 물건이 이제 도화 우성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많이 조언을 드렸어요. 왜? 연식도 맞고 요 한강 물가라도 좀 괜찮고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뭐 경사도가 좀 있다, 뭐 구석이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분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입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지어졌고 1000세대가 좀 넘은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도화 우성 같은 경우는 되게 가격이 괜찮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이런 위치적인 상황, 여의도랑 초인접한 부분에서의 매력적인 도화 우성이어서 여기는 계속 가지고 계심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 동네가 도화, 용문 이거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물론 시기적인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도화 우성이니까 참고하셔서 미래도 좀 괜찮으니까 잘 유지를 하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마포구 도화 3지구 우성 아파트 전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역시나 부동산은 입지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입지적으로나 빠지는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자 사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매도 여부 및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사연입니다. 자, 지금 이 서울권 아파트 가격 계속 뭐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번 사연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아파트입니다. 자, 어느 정도 좀 매도를 생각을 하고 계신가 봐요. 지금 문자 사연으로 매도 여부와 전망을 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헬리오시티 뭐 9,500세대 엄청 커요. 어마어마한 세대입니다, 헬리오시티. 그래서 뭔가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잠실이 뭐 5억이 빠지고 6억이 빠져서 거래가 되고 뭐 7억이 빠졌다고 막 난리 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잠실에서는 요 한강과 요 강남 인접한 요 본동이나 뭐 옛날 요 신천동 요 라인, 요 가운데 라인, 그리고 남쪽에 보면 뭐 문정, 뭐 거여 라인, 뭐 마천 라인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 가락, 요 동 라인 자체에서 가락시장 옆에 헬리오시티가 좀 약간 잠실에서 좀 중심 가운데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게 이 앞쪽에서 좀 빠지다 보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헬리오시티는 그냥 보면 바로 이제 근처에 수서 IC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남이 뭐 압구정이 좋고 청담정이 좋고 아니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근데 내가 강남에서도 이 수서가 3곡, 4곡이 뜹니다. 그래서 수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서가 앞으로 더 뜨고 좋아지는 부분이어서 이 앞에서 교통이 더 좋아지고 GTX 호재가 있는 부분에서 이 아이와 가까운 부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다고 제가 조언을 드려요. 그래서 헬리오시티는 매우 인접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삼익, 뭐 한아름, 뭐 주변에 뭐 신동아 얘들도 가격이 건재하고 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송파구다 보니까 근데 요 수서역이랑 너무 매력적으로 위치가 좀 좋아서 가격이 분명히 세대수가 많고 좀 빠진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걸 팔아서 내가 앞쪽으로 나오실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유지를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다는 전제 조건은 시청자님의 주택이 2개 있으신데 하나를 팔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선 세금적인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파는 건 오케이. 근데 내가 거주지가 하나인데 그냥 팔고 본다? 그럼 어려워져요. 거주지가 하나일 때는 여기서 차라리 강남 쪽으로 좀 나오시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덜 불안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강남도 금융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땐 빠집니다. 어쨌든 회복적인 부분에서 빠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이 부분이 내가 주택이 하나냐 2개냐의 상황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저는 수서가 앞으로 좋아지니까 지금은 이제 송파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좀 뭐 3호선 연장이라든가 나머지 재건축 진행이라든가 뭐 재건축들이 요즘 좀 더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리모델링이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적인 부분이 뭐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재건축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기 물량이 뭐 오금동, 방해동, 송파동 엄청 많잖아요. 재건축도 진행도 뭐 잘 되는 단지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잘 지킴으로써 요거를 유지를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송파구 이 헬리오시티 아파트 매도하기에는 조금 아까워 보입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락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현훈 전문가님의 1:1 무료 상담 세미나 열리니까요. 이 자리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과 또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